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권력 공백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권력 공백 틈탄 중국과 일본의 행보, 네타냐후 왜 미국을 방문하는가, 그리고 시진핑은 왜 팔레스타인에 개입하는가. 먼저 아르헨티나 경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밀레이가 정권을 잡고 리버테리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와 미국의 이제 입장을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 밀레이의 허니문은 끝난 것 같다. 국민들의 저항도 상당합니다. 먼저 이 타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페소화입니다. 페소화의 가치가 더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밀레이가 이제 평가절하를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하지 않고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최저점에 이르렀습니다. 밀레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가와 미국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행하면은 IMF나 월드뱅크를 통해서 미국과 서구가 아르헨티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밀레이의 정책이 옳냐 그러냐 이것은 다른 문제로 제쳐두겠습니다. 아무리 허약한 경제라도 외부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면 어쨌든 반짝 반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 추락하고 페소의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과 서구가 아르헨티나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해주지 않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만들어서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실 코비드 때 미국과 서구가 강제로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빈약한 재정으로 한 2년 정도의 경제 공백, 그것을 온몸으로 이제 떠안았습니다. 각국들의 국가 부채는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서구가 돈을 좀 공급을 해서 이들 나라를 도와줘야 될 어느 정도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호언장담했습니다. 밀레이도 이제 미국이 바로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약속했던 도움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일본, 서구의 경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각국은 이것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다시 유동성을 창출해서 글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과 서유럽의 주식 차트 이것을 보면서 경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들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갚을 수 없는 빚 여기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컷을 받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거는 까줘. 이런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헤어컷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밀레이는 이런 건 다 제쳐두고 그냥 무조건 미국과 월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던 경제적인 지원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터키도 이런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EU에서 멀어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브릭스 쪽으로 조인할 생각. 그리고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구의 빚에 대해서 헤어컷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 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역시 결국은 이 길로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헤어컷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에 와서 새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헤어컷을 서구가 받아주게 된다. 이 서구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공황은 아닙니다만 어떤 큰 위기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3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죠. 이때 서구 선진국들, 이들의 많은 이제 여신을 제공했던 국가들, 주요 은행들, 이들은 한 차례 위기를 겪지 않들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 베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바이든은 라스베가스에서 자가 격리가 필요한 이제 긴급 응급 상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마스크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타나서 후보 지명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민주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메이저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했다. 이 와포,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바이든 후보 사퇴를 원한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펠로시가 작전을 시작한다. 바이든을 밀어내라.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디지털 서명이 박힌 서신, 자, 후보 사퇴한다. 이것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백악관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바이든이 레터를 이제 트위터에 올리자 그때 이것 보고 알았다는 거죠. 황당합니다. 참모진이 있는 곳이 바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의 최측근들 참모진이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힐러리와 뉴섬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쩌르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여전히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말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이든 캠프에 있던 뭐 선거 자금이 대거 이쪽으로 이제 카말라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고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FC 서류가 변경되었다. 기부금이 카말라 캠페인 선대본부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카말라는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조 바이든은 아직까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만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쿠데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카일 베커는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선거자금법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선거자금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선거자금 9,150만 달러 이것이 다이렉트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트럼프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된 이제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반이다. 액수로서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이든 캠프에 쌓여있던 이제 선거 자금 이것이 다이렉트로 카말라 쪽으로 넘어갔다 1억 달러에 가깝죠. 한국 돈으로 한 1,300억, 4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국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군지, 저기 누군지, 우리 편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미국을 통치하는지 이것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이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입니다. 이 뜻은 바이든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으면은 출마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마를 했고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직접 등장해서 이야기 설명을 하지 않고 후보 사퇴 편지를 이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 바이든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이양받은 것이 아닌가? 이 워싱턴에 거대한 권력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죠. 바로 이 틈을 틈타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다. 물론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은 일종의 이제 의사결정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에 끌려오던 나라들, 뭐 일본이 대표적이죠. 자, 이들 나라들은 실리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쨌든 대외 정책은 크게 바뀝니다. 자, 지금 미국의 권력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자. 니케이 아시아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물러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미국에 질질질 끌려왔었죠. 그런데 빨리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이것도 이제 약간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과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뭐 중국과 러시아,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 강국, 자원 강국이죠.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러시아와 어느 정도 화해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이제 양자간 이렇게 만나가 대화를 갖는 겁니다. 4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이 양자간 만난다. 미국이 없죠. 자, 미국의 권력 공백 상태, 이 틈을 틈타서 기시다는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에도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사할린에서 들어오는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이제 이행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이익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오늘 놀랍게도 미국의 요청에 반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안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들이 이제 웨스트뱅크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영토를 점령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때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일본은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는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ICJ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여기에 67년에 만들어진 국경선, 이것을 존중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민들, 이들은 당장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ICJ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강제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하지만 다른 이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국이 팔레스타인에 여러 가지 이제 파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겁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이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실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실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나와바리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중국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14개 파벌,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벌, 가자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사한지구의 파타,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피에로라는 구호 하에 이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중국은 이들을 베이징으로 다 불러 모으고 베이징 선언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벌은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하바스 대통령인가요? 이 둘이 이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대통령과만 이야기를 하고 빠졌습니다. 왕이가 이제 이 협상 이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팔레스타인 국가 파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로 틀 안에서 하나로 뭉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하고 결의안 194호에 따라 이제 귀환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팔레스타인 세력들의 합의로 임시 국가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에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관을 통합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총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시온주의에 맞서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점령국가와 정착민 갱단, 이들이 자행하는 학살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통합하자. 전 세계에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돌아와서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둔 점령 정착이 불법임을 확인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이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화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언들, 2011년 카이로 민족화해협정, 2022년 알제리 선언, 자, 이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베이징 선언을 하고 이제 국가 건설에 동참하자. 이런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있었던 회의 모습입니다. 일단 왕위가 앞에 있고 14개 파벌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피에로 안에 하나로 이제 뭉치겠다.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왕위가 중간에 있고 옆에 이제 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리핀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루선섬에 설치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전자전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들어올 생각 없었다. 그건 오보야. 그런데 실제 필리핀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부인을 한 거죠. 오보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중국과 양자 협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남진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은 과거 두테르테가 했던 합의안,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랐습니다. 베이징과 마닐라는 이제 딜에 합의를 했는데 과거 두테르테가 했던 그 합의안,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남진아에 있는 섬 문제는 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을 독립시켜줄 때 미국이 이 섬들을 필리핀에 기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장개석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장개석도 이제 결국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대만으로 가 있죠. 이 섬이 대만 것인가 중국 본토 것인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만 일단 필리핀 독립 당시 이 섬들을 이제 장개석에게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 또다시 이제 필리핀과 함께 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문제, 중국이 도대체 왜 여기에 개입하는가? 이 중국은 여기에 실존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에는 실존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자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의 실존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이들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실존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레바논, 시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 겁니다. 뭐 이란 같은 경우 중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은 반드시 이제 중국이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에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이 중국이 여기에 개입한 이유는 서구 사회, 미국과 서유럽이 어떤 모종의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지하고 미리 여기에 이제 자기는 이제 평화의 전도사로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 선언 이후 만약 이제 미국과 서구가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을 다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거나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 바로 줘버린다거나 혹은 레바논으로 침공해서 뭐 쳐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미국과 서구의 어떤 침략자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이 없죠. 일단 뭐 중국이 팔레스타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뭐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중국과 군사적인 교류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개입에 대해서 미국과 서구는 상당히 이제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캐터린 타이슨의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는 원래 우크라이나 내 땅을 먹어가지고 자 여기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또 우크라이나 내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가져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강제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눈을 돌린 곳은 레반트 분지. 자,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지역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뭐 일종의 경제적인 이해는 뭐 이집트와 미국 이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지역 지중해 동쪽의 해저 유전입니다. 게스전. 자,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키프로스로 거쳐서 이 터키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리스 쪽으로 빼는 거죠. 이것을 원래 미국과 서유럽은 꿈꾸었습니다. 여기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쭉 올라가다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이 있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터키, 러시아와 터키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심각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이스라엘에 강력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뭐 레바논을 침공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소개해버리고 이 앞에 있는 유전 이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진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도의적으로도 국제 정서를 봐서도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캐터린 타이슨입니다. 영국 경제인입니다. 자, 네타냐후는 10월 7일 2주 전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 한 9개월 전입니다. 이때 이 지도를 들고 와서 이곳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들이스트 중동 지역이 만들어질 거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저항해서 하마스가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는 가자 사태가 터지기 2주 전 작년 9월 22일 날 유엔에서 이런 지도를 들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외무장관은 대단히 바쁜 사람이죠. 한국 가서 돈도 뜯어야 되고 일본 가서 돈도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4일 동안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루머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서방의 돈과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속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4대의 이스라엘군 이제 수송기입니다. 군 수송기가 세르비아에 착륙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남쪽의 코소보 안에 미군 기지가 이제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 무기와 탄약을 대거 싣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군수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베이징에서 자 모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들 팔레스타인 단체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명분을 얻었습니다. ICJ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세계 여론은 일단 지금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유럽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이 가자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힘으로입니다. 힘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난민들은 뭐 전 세계 다 이주시킨다든가 이것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젤렌스키가 이것을 허락했다면 젤렌스키 역시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이런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많은 서구 정치인들은 협상으로서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유럽과 미국의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정권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권은 아닙니다만 프랑스의 제1당이 강력하게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3당도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선대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국과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절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러시아 나와봐리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손을 털고 대신에 팔레스타인은 확실히 먹겠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국은 팔레스타인 단체들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뭐 이 베이징 선언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자 다시 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서구 이들 간에 한 차례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위에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란을 통해서 또 헤즈볼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옆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국가는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상호 군사 동맹으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국가는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와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서구 이들 세력이 한 차례 또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